안녕하세요. 공부와 연구 대학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공연대 원투원 인터뷰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25년 동안 전자전기공학으로 많은 기술 개발과 제품을 연구해 오신 김동현 박사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2부 계속 진행할 건데요. 앞에서는 이제 25년의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유형의 사람을 보고 많은 유형의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정말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저희 채널이 공연대라는 걸 아실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학교에 있는 교수로서 사회생활을 했지만 저는 이제 대학원을 통해서 석사, 박사 학위를 양성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박사님께서는 사회 필드에서 일하고 계실 때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고 또는 사회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정말 메리트가 있느냐,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신 부분을 좀 봤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석사 정도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일을 맡겼을 때 좀 일을 시키기 용이하다, 일을 잘한다 라는 느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사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주도적으로 일을 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석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의 그 전체 일 중에서 일부를 책임지고 맡길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박사 학위 정도가 있다고 하게 되면 좀 전체적인 일을 좀 맡겨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석사는 또 석사 나름이고 박사는 또 박사 나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좀 우스갯소리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 보통 물박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팀장님 또 많은 인력을 데리고 일을 해보셨겠지만 석사학위만 가지고 있어도 박사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정말 석사만 또 못한 그런 사람도 보셨을 것 같아요. 좀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쏠릴 수는 없는 부분이, 주된 부분은 대부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물론 있지만, 그래도 나름의 시간을 들여서 어떤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이 정도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느꼈을 때,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공통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석사 학위만 있다고 해서 박사 정도 수준이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뭐 칼로 딱 무 자르듯이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뭐 이분법적으로 그게 딱 나눌 수는 없겠지만 사람마다 다른 건 확실하고, 특히 박사학위를 받았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더 책임감 있게 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우는 어떻습니까? 대우요? 학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런 경우도 사실은 봤었어요. 좀 석박사 의미를 부여해 주시긴 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고졸이신 분도 있는데 굉장히 전문화돼서, 물론 능력적으로 뛰어나셨던 분이죠. 박사학위 받으신 분 못지않게 일을 잘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얼마만큼 노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를 물어보셔서 말씀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 회사 기준에서 그래도 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보통 석사하고 박사 기준에서 보게 되면 좀 수준 차이가 몇 등급의 차이가 있죠. 네.
학사가 머리는 100만 원 받는다. 네. 그럼 석사는 한 120, 박사는 한 180,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 부분은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박사는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네. 학사학위 출신보다 2명 이상의 분을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화제를 좀 전환해서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25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전자전기 관련해서. 그러면 아시겠지만 AI 항상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우리 삶에서 AI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AI를 접하고 있고 많은 직업군들을 실제로도 대체하고 있습니다. 보셨을 때 어떤 직업이,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전공이 또 유망할 것 같고 어떤 직업이나 전공이 좀 가라앉을 것인가, 좀 견해가 있으십니까? 저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그 설명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사실 사라질 것인가, 뭐 뉴스에서나 혹은 어떤 세미나, 학회에서 많이 이제 그 강연이라든지 이런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기는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딱 맞지는 않거든요. 제 둘째가, 자기는 이제 법학을 공부를 해서 좀 판사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AI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분야의 직업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지나가고 보게 되면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점에서 어떤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기회는 너무나 자주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이게 맞다,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바라보는 거는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욕심과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 변화의 속에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죠. 어떤 부분들은 AI가 쉽게 생각하게 되면 그 생성형 AI 기준에서 보게 되면 뭐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어떤 그 텍스트만 입력을 했을 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디자이너가 사실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 간단한 디자인을 만드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그 창의적인 부분, 뭐냐면 AI라는 부분이 사실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학습 범위를 벗어나면 사실 못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AI가 아무리 그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창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뭐 직업군을 완전히 대체하기 힘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직업군에서 AI를 잘 활용해서 더 업무 효율을 늘려갈 수 있고 더 창의적인 업무를 해나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사실 뭐 박사 졸업하시고 대단히 오랫동안 사회에서 필드에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사실 뭐 인생의 100세 시대까지로 한다면 중반 좀 넘으셨겠죠? 네. 넘으셨을 건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 또한 만약에 50대가 되면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나는 몇 세까지 일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인생 플랜을 좀 생각하고 있다에 대해서 인생 선배로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사업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근데 지금 나이가 50을 넘었는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해보고 싶다. 그게 사실 심적으로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앞에서 이제 AI 부분도 같이 얘기 나눈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게 되면 늦게 시작하지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환갑이 되기 전까지는 좀 사업을 시작을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은 저는 사실
죽기 직전까지는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한다는 것보다는 한 70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좀 이런 사업 그런 부분보다 좀 글을 쓰고 싶거든요. 예. 그런 글을 쓰면서 제가 이제 해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도 해보고 그 주변에 이제 제가 해왔던 것들을 좀 정리를 잘 해놓으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에서 좀 글을 좀 쓰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김동현 박사님이 블로그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10년 이상 하셨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3년 정도 3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많은 정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전기 관련해가지고 엄청 정통하신 박사님이십니다. 많은 정보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동현 팀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에서 더 많은 제품과 훌륭한 기술을 개발해내시고 70세 이후부터는 좀 글을 쓰시면서 많은 후학들도 또는 또 많은 노하우를 좀 세상에 좀 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여기에 초대돼가지고 이렇게 좀 그 촬영을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사실 두 번째 초대 손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으로 감사하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담으로 촬영 시점으로는 네 번째 손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그런가요? 그리고 김동현 팀장님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업무를 하시면서 알게 됐습니다. 같이 과제도 했고요. 무선전력 과제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또 이렇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많은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학자로서 25년 이상 사회에서 정말 많은 제품을 개발하고 정말 누구보다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내 오신 김동현 박사님 모시고 이런저런 귀중한 시간, 귀중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김동현 박사님의 선배로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연대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